아침 식사에 이것을 안 드신다면 오래 사실 수 없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대충 넘기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늘 먹던 달걀 하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게 몸에 부담이 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지켜보면 이 아침 습관이 60세 이후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체중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이 그대로인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우는 변화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 감소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 식사가 몇 달, 몇 년 반복되면서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많이 안 움직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을 지킬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유지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몸은 가장 먼저 근육을 연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아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전 내내 힘이 없고 점심 전에 벌써 지치고 오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으면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감기 하나가 오래가고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는 말로 쉽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침마다 몸에 줄 연료 자체가 부족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침 단백질 하면 대부분 달걀을 떠올립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조리도 쉽고 부담도 적고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달걀 하나로는 노년기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달걀 하나로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으로는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매일 먹고 있는데도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달걀에만 의존하다 보면 식단이 단조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매일 비슷한 아침 식사가 반복되면 입맛은 떨어지고 결국 아침을 거르거나 양을 더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량은 더 줄어들고 몸은 점점 버티기 힘든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몇 년 이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량이 줄고 땀이 덜 나니 갈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아침은 더 가볍게 먹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은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계절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도 단백질 소모가 늘어납니다. 이때 아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하루 종일 빚을 지고 사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 편한 아침만을 기준으로 식사를 선택하면 위험해집니다.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국물만 먹거나 밥만 조금 먹거나 달걀 하나로 끝내는 습관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뒤 몸 상태를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느려지는 변화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아침 단백질 부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이 그 변화를 정상 노화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넘어짐, 골절,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나 낙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을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침 식사가 부실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세 이후 아침 식사는 가볍게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먹을수록 몸을 지켜주는 식사라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아침 식단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재료입니다. 아침 단백질을 챙기지 않으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고 경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아침 식사를 돌아보는 것, 그 자체가 앞으로의 몸 상태를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달걀 하나로는 부족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몸이 단백질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근육, 면역세포, 효소, 호르몬, 심지어 장기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물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한 군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동시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덜 먹어도 몸이 잘 버텼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흡수력이 좋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몸속에 저장해둔 여력이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힘도 약해지며 장에서 단백질을 흡수해 근육으로 보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니 단백질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밥과 국 위주의 식사는 열량은 채워줄 수 있어도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내부에 저장해둔 단백질을 꺼냈습니다. 그 저장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조용히 근육을 분해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침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몸은 이미 단백질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주지 않으면 몸은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근육을 더 꺼내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근육 감소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걀이 나쁜 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달걀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은 노년기 몸이 아침에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와 면역을 위해 단백질 소모가 더 늘어납니다. 이때 달걀 하나만으로는 몸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매일 먹고 있는데도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고 회복이 느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북어라는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어는 명태를 완전히 건조한 식품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면서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그대로 농축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무게라도 생선과는 전혀 다른 밀도의 단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어는 적은 양으로도 몸에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은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북어에는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들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뿐만 아니라 간에서 해독작용을 돕고 혈관 기능을 지키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북엇국을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북어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간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해야 몸 전체 대사가 원활해지고 단백질도 제대로 활용됩니다. 아침에 간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는데 북어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북엇국이 해장 음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침 단백질 식사로 더 적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네랄 구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어에는 칼륨,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만 많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북어는 이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식재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소화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나 기름진 단백질은 소화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을 피하게 되고 아침에는 더더욱 단백질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어는 지방이 적고 국물 형태로 먹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따뜻한 국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단백질 흡수도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종합해보면 북어가 겨울 아침 단백질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 밀도가 높고 질이 좋고 흡수 부담이 적고 미네랄까지 함께 들어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아침 식재료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침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쓸 수 있게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북어는 노년기 몸의 변화에 맞춰진 단백질 공급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건 현실에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법이나 먹는 습관이 맞지 않으면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어를 약처럼 특별하게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식사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단백이라고 하면 한 그릇 가득 넣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북어는 이미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마른 북어 기준으로 한 줌, 대략 40, 50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만으로도 아침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국이 짜지기 쉽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북엇국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북어를 헹구는 방법입니다. 찬물에 북어를 살짝 헹구면 비린내가 빠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그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헹군 물 안에는 북어에서 빠져나온 수용성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버려버리면 북어의 장점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북어를 헹군 물은 따로 받아두고 나중에 국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볶는 과정입니다. 냄비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소량만 두르고 무와 함께 북어를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볶아주는 동안 북어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데 이때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아침에 먹어도 속이 편안한 북엇국이 됩니다. 볶은 뒤에는 아까 받아둔 헹군 물과 쌀뜨물을 함께 붓고 끓입니다. 쌀뜨물을 쓰면 국물이 더 부드러워지고 위장에 자극이 덜합니다. 센 불에서 한 번 끓인 뒤 중약불로 줄여 10분 이상 끓여주면 국물이 자연스럽게 뽀얘집니다. 이때 너무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북어는 이미 충분히 건조된 상태라 짧은 시간에도 단백질이 잘 풀어집니다. 간은 절대 세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국간장으로 기본만 잡고 마지막에 새우젓을 아주 소량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짜게 먹으면 아침에 갈증이 생기고 혈압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북엇국은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아침 식사로서 완성도가 더 올라갑니다. 두부는 북어와 성질이 잘 맞는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흡수 부담이 줄고 근육과 장기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반모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을 함께 넣고 싶다면 마지막에 달걀물을 풀어 부드럽게 익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달걀을 주인공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북어가 중심이고 달걀은 보조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북어를 미리 소분해서 냉동해 두면 아침에 바로 꺼내 끓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전날 저녁에 북엇국을 끓여두고 아침에 데워 드셔도 됩니다. 북엇국은 오히려 한 번 식었다가 다시 데우면 맛이 더 안정되는 편이라 아침에 급하게 끓이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더 잘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섭취 빈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지만 꼭 매일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만 아침에 북엇국을 드셔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날에는 생선이나 두부, 콩류 등으로 단백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침마다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엇국을 드실 때는 밥을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밥은 소량으로 국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부터 후루룩 들이키기보다는 건더기와 국물을 같이 씹듯이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도 편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점심까지 기운이 유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실천법의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침 식사의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달걀 하나로 때우던 아침을 따뜻한 북엇국 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 그 차이가 하루를 버티는 힘을 바꿉니다. 북어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제철에 맞게 몸을 도와주는 식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식재료를 아침에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북어가 아침 단백질로 좋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몸의 반응이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에 몇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간입니다. 북엇국을 끓일 때 맛을 내겠다고 국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어의 장점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짠 국물은 아침에 갈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리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짠 북엇국을 며칠만 연속으로 드셔도 몸이 금방 무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북엇국은 밥을 많이 먹기 위한 국이 아니라 단백질을 부드럽게 공급하는 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북어를 너무 많이 넣는 겁니다. 단백질이 많다는 말을 듣고 한 그릇에 북어를 가득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하면 소화가 부담이 되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부룩함이나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특히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른 북어 기준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이나 통풍, 문제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어는 퓨린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은 아니지만 단백질 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고 국물은 많이 마시지 않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빈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어는 건조식품이지만 습기에 약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거나 냉장과 실온을 자주 오가게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북어는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오래 두고 먹을 계획이라면 냉동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라 방심하고 실온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북엇국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북어는 아침 단백질을 보완해주는 좋은 선택이지만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늘어나거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낮 동안의 식사에서 단백질을 너무 줄이거나 하루 종일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엇국은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장약이나 진통제를 장기간 드시는 분들 중에는 공복에 단백질 섭취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북엇국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속이 편안한지 더부룩하지는 않은지 하루 기운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조급함입니다. 북엇국을 며칠 먹고 바로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도 예전과 다릅니다.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효과를 기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어를 아침 식탁에 올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짜지 않게 내 몸 상태에 맞춰 꾸준히 이 4가지만 지켜도 북엇국은 아침을 망치는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아침 식사 이야기를 꺼내면 북어 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건 해장국이지 아침밥은 아니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침 식사를 북엇국으로 바꾼 분들의 변화를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달걀 하나와 밥 몇 숟가락으로 식사를 마치던 분이었습니다. 점심 전부터 힘이 빠지고 오전에 잠깐 외출만 해도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체력 저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분께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 않고 일주일에 3번만 아침 식사를 북엇국으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짜지 않게 북어 한 줌에 두부 조금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아침에 속이 편하다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도 금방 허기졌는데 북엇국을 먹은 날은 점심 전까지 기운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는 오전에 시장을 다녀와도 예전처럼 바로 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근력 검사를 해보니 감소 속도가 분명히 느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 여성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침을 거의 거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고 국물도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북엇국을 매일 먹으라는 건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따뜻한 북엇국을 드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 그릇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국을 묽게 하고 간을 최소화하니 조금씩 적응하셨습니다. 몇 주 뒤에는 커피부터 찾던 습관이 줄었고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감기로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본인은 단백질 때문인 줄 몰랐지만 아침에 몸이 필요한 연료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숙취가 잦던 70대 남성 어르신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아침은 거의 굶다시피 하셨고 그날 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북엇국을 아침에 드셔보라고 하니 처음에는 해장용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아침 북엇국을 유지한 뒤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몸이 덜 처진다고 하셨습니다. 간 수치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었지만 아침 컨디션이 달라진 건 본인이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이렇습니다. 북엇국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근육이 붙거나 병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에 버티는 힘이 생기고 회복이 빨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빚진 상태로 시작하느냐,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분들 중 누구도 북엇국을 약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식사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달걀 하나로 때우던 아침을 따뜻한 단백질국 한 그릇으로 바꾼 것뿐인데 생활의 질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노년기 몸은 큰 변화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훨씬 더 솔직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재료를 몸에 건네주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 하루뿐 아니라 몇 달, 몇 년 뒤의 몸 상태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바꾼다고 달라지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필요한 걸 주기 시작하면 아주 천천히라도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그 반응이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을 뿐입니다. 아침 단백질을 챙기는 일은 근육 하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이고 감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이며 하루를 덜 피곤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북엇국 한 그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몸이 무너지는 방향을 멈추게 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매일 챙기지 못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몇 번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달걀, 내일은 북어. 이런 식으로 흐름만 만들어도 몸은 기억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계속 대충 넘기면 몸도 그 대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침 식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커피로만 시작하던 아침인지, 달걀 하나로 버티던 아침인지, 아니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몸을 깨우는 아침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몇 년 뒤에 다리 힘, 면역력,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북엇국 한 그릇을 끓이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수고는 오히려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건강법보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따뜻한 아침 한 끼가 더 오래가는 힘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오늘은 몸에 연료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식탁을 바꾸고, 식탁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몸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공평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 주어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따뜻한 북엇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